지난 20일 일본의 승리로 WBC가 막을 내렸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야구대표팀은 3회 연속 1라운드 조기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마 야구팬이라면 오늘 에필로그 Y가 더 흥미로우실 겁니다. 한국 야구의 시급한 현안부터 발전 방향까지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나라의 아쉬운 결과를 뒤로하고 마무리된 2023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점검을 통해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해야 할 텐데요. 현장에서 소식을 전한 기자와 함께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도쿄에서 YTN 김사익입니다. 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스포츠부 김상익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WBC가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일본이 결국은 우승을 했는데 어떻게 좀 결과를 예상하셨나요? 네, 어느 정도 뭐 사전에 기자들이 일본 우승, 미국하고 결승전을 벌일 거다 이런 것까지도 예상을 좀 했었고요. 일본 입장에서는 뭐 지금 열도가 아주 후끈 달아올라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도. 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아쉬운 경기 결과였어요. 우리 선수들이 조금 이렇게 분발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어떠셨어요? 국가대표 경기는 사실 매번 그렇습니다만은 우리 선수들이 성적을 못 내면은 사실 선수나 감독도 힘들지만 네. 그 취재하는 언론도 사실 지켜보기가 힘들거든요. 일본에서의 1라운드 가시방석이었습니다, 사실. 자, 우리나라와 맞붙었던 팀들을 보면 호주, 일본, 체코, 중국이었습니다. 먼저 이 각 네 팀이 어땠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난주 좀 오래된 경기이기는 하지만 네. 그래도 좀 돌이켜 보면은 호주 같은 경우는 그 우리 1차전에 선발로 나왔던 잭 오로린 선수가 있어요. 이 투수를 비롯해서 몇 명을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선수들이 자국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좀 앞섰다. 네. 이렇게 평가가 나왔던 팀이거든요. 그래서 또 졌던 게 좀 아쉽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성적을 이렇게 냈지 않습니까? 이런 성적이 나올 정도로 강력한 팀이었죠. 사실 오타니라든가 사사키 이런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우리가 좀 버거울 상대다 이렇게 예견이 됐던 팀이었습니다. 네. 체코 같은 경우는 사실 좀 현지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선수들이 모였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가장 화제의 팀이었던 게 이제 체코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는 이제 감독부터 시작해가지고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취미 활동 비슷하게 뛰는 사람들인데 이런 팀에 상당히 힘들게 7대3으로 우리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힘들게 이겼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기 치렀던 중국은 어땠나요? 중국은 사실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가 22대2, 20점 차, 5회 콜드게임으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실 대회 전부터 바로 그 정도의 전력의 팀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준비를 했던 팀이죠. 앞서 얘기해 주셨는데 호주전 같은 경우는 뭐 객관적인 전력에서 우리가 좀 앞섰다라고 했는데도 우리가 패했습니다. 이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일단 호주전에서는 우리가 2실점을 먼저 했어요. 그래서 좀 어렵게 출발을 했는데 양의지 선수가 3점 홈런을 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뒤집었고 아니나 다를까 우리가 뭐 쉽게 이제는 이렇게 가겠다 싶었는데 의외의 변수가 마운드에서 나타났습니다. 롯데의 김원중, 그다음에 기아의 양현종 이런 선수들을 올렸는데 7회에 3점 홈런 맞고 홈런 맞고 8회에 또 3점 홈런을 맞았어요. 그래서 사실 선수 기용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의 좀 실패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가장 큰 문제는 사실 국민들이 실망했던 게 강백호 선수의 어떤 행동이었거든요. 태도 논란이 또 있었죠. 예, 그래서 2루타를 치고 나갔는데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7회 추격을 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베이스를 제대로 안 밟고 있다가 세레머니 하다가 이제 아웃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도쿄올림픽 기억하시죠? 그때 네. 이제 껌을 씹었던 그 논란, 이게 이제 소환이 되면서 또다시 강백호 선수가 비난의 화살을 받는 그런 경기였죠.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네. 또 아쉬운 게 우리 대표팀이 앞으로 극복해야 될 방향인데 첫 경기에 대한 그 어떤 긴장 이런 게 상당히 큽니다. 우리 선수들이. 그래서 첫 경기의 긴장도 때문에 부담을 가져서 자기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 이렇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경기가 우리가 꼭 이겨야 하는 상대 일본이었습니다. 근데 일본전에서는 굉장히 큰 점수 차로 우리가 패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13대 4로 졌죠, 우리가. 한마디로 실력 차가 드러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마운드와 타력 모두에서 이제 실력 차가 드러났는데
특히 마운드 같은 경우는 그 투수 구속이 일본 투수들이 사실 164km, 그러니까 102마일 정도를 던지거든요. 근데 우리 선수들이 150 이상을 던지는 선수들은 사실 국내 리그에서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타자들도 그런 공을 본 적이 없었던 부분들이 있고 투수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첫 경기에 대한 부담을 안고서 그 경기를 졌기 때문에 두 번째 경기에서도 이제 부담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는 이렇게 강속구를 던지는 투수, 파이어볼러가 왜 없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투수층이 얇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국적으로 수천 명의 유망한 투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는 거기에 50분의 1, 뭐 100분의 1 이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안에서 좋은 투수를 찾기가 쉽지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그 강속구를 던질 수 있게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들이 제대로 이제 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 주먹구구식 도제식 그 지도자 그 관행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지도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양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예. 네, 투수 얘기를 좀 마무리해보고 이번에 타자 얘기를 해보면 이번 경기가 끝난 뒤에 타자들 문제점 지적하는 부분에서 나무 배트가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건 왜 이런 얘기가 나온 건가요? 그 지적은 아마 이걸 겁니다. 이제 2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이제 고등학생들도 이제 나무 배트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국제기구가 그렇게 이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은 나무 배트는 반발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알루미늄 배트보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배트를 사용할 때 타자들한테 상당히 유리한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 투수들 입장에서는 나무 배트를 사용하는 타자를 상대하기가 쉬운 거예요. 빗 맞은 안타라든가 이런 것들이 덜 나오거든요. 투수를 혹사시키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20여 년 전부터 이렇게 사용을 해왔는데 그 단점이 지금 얘기하시는 부분에서 네. 우리가 이제 거포가 없어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현지에서 이제 김상희 기자가 취재하면서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계속 봐오셨잖아요. 보면서 좀 안타까웠던 점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있었나요? 패배를 했다는 게 이제 가장 안타깝고요. 진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믹스트 존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자회견장 옆쪽으로 해서 이렇게 간이식으로 인터뷰를 하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를 이제 선수들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전부 고개 숙이고 무겁게 지나가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그걸 보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선수들이 사실 운동도 잘해야 되지만 기자회견이 경기 전, 경기 후 이렇게 두 차례 열리거든요. 근데 선수들이 인터뷰 내용이 사실 1시간을 해도 한두 마디 정도밖에 색다른 게 없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보면 운동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운동도 열심히 가르치면서 이 선수들에게 운동 철학을 좀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외국 선수들이 하는 그 얘기들이라든가 인터뷰 부분들을 듣다 보면 감동도 있고 감흥도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을 왜 하는지, 왜 열심히 하는지에 대한 스스로가 깨달으면은 운동하는 데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고, 뭐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많은데, 뭐, 시간 관계상. 예. 이번에 WBC 경기가 끝난 뒤에 참패 요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요. 그중에 세대 교체 의견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얘기죠. 예, 그리고 늘 나왔던 얘기고요, 우리가. 사실 이 대회가 시작되기 전에 지금 SSG에서 뛰고 있는 추시순 선수 논란이 한 번 있었는데 언제적 김광현이고 언제적 양현종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고참들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얘기들이 팬들한테는 조금 비난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이유들로. 근데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그 얘기가 과히 그렇게 틀린 얘기는 아니었던 걸로 지금 사실 보여지고요. 그 선수들이 사실 나이가 먹으면서 기량도 떨어질 테고 국가대표라는 어떤 의무감이라든가 이런 자세도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더 빨리 세대 교체를 단행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네. 그 또 하나의 이번 경기를 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이강철 감독의 뭐 패착이다, 전략 실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잔인한 얘기인데요. 네. 감독은 결과적으로 이제 승패로 이제 얘기를 듣기 때문에 만약에 이겼다면 또 다른 얘기가 나왔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현장에서 보이는 어떤 선수 기용이라든가 그 투수 교체 타이밍 이런 거에 아쉬움은 있었어요. 이강철 감독의 스타일이
경기가 끝나고 나면은 기자실에 와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맨 처음 모두 발언으로 한 20초를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경기의 모든 것을 녹여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일본전 끝났을 때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김광현에 대해서 빨리 바꾸지 못한 게 오늘 제 실수다. 선수들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절묘하게 그 교체 타이밍들이 우리하고 좀 안 맞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럼 김 기자께서 생각하시기에 한국 야구가 좀 어떻게 개선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과거 하다가 지금 중단된 상태인데 감독 전임제 다시 한번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독이 이제 본인의 의지를 갖고 소신대로 팀을 꾸릴 수 있게 전임제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KBO에 당부하고 싶은 건데 그 KBO가 하는 게 이제 우리 대회를 뭐 미국에서 열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좀 어떤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보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듯이 좋은 선수를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게 KBO가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1년 연기된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올해 9월에 열리는데 여기서 우리 한국 야구 대표팀이 어떻게 좀 꾸려져야 할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생각을 얘기해 주신다면요. 이번 항저우 아시안 게임은 이번 대회와는 달리 WBC와 달리 이제 25세 이하 선수들로 꾸려질 텐데 아시안 게임은 이제 메달이 이제 있는데 금메달을 딸 경우에 병역 혜택이 주어집니다. KBO가 됐든 어디가 됐든 선수 구성하는 데 있어서요. 그 좀 병역 혜택 선수를 바라본 그런 선수 선발을 하지 말고 가장 최고의 선수들을 모아서 최고의 전력으로 한국 야구 아직 정상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네. WBC 아쉬움은 뒤로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앞으로 한국 야구가 좀 더 앞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김상익 기자도 앞으로 그 생생한 현장 소식 전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